그리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우리츠오 카텔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게시판에 올해 기대되는 전시 7가지를 올렸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오픈을 했던 게 이제 리움미술관의 마우리츠오 카텔란 전시였습니다. 1월 31일, 며칠 전에 오픈을 했는데요. 이 영상은 리움미술관의 마우리츠오 카텔란전을 보러 가기 전에 보셔도 좋고 보고 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2011년 뉴욕의 구겐하임에서의 마우리츠오 카텔란의 회고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마우리츠오 카텔란의 작품 총 38점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마우리츠오 카텔란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예술가가 되었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마우리츠오 카텔란은 미대를 나온 적이 없고 미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1960년에 이탈리아에서 트럭 운전을 했던 아버지, 청소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28살이 될 때까지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가 했던 일들은 요리사, 시체 닦기, 정원사, 꽃을 파는 사람, 엽서를 파는 사람 등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업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일을 하다가 좀만 힘들면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스스로 아무렇지 않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본인이 가장 되고 싶었던 건 디자이너였는데 본인은 디자이너가 되기에도 영리하지 않았고 또 게을러서 전문직이 되지도 못했다고 해요. 결국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그는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세라 손튼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술가가 된다는 것은 역할놀이 같은 겁니다. 하고 싶은 역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28살까지 미술관에는 가본 적이 없던 이 카텔란이 이제는 전 세계의 많은 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 또 많은 미술 애호가들에게 사랑도 받고 반면 한국에서 전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어이없게 하고 토론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가 가장 뛰어난 예술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카텔란의 작품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바로 이 작품인데요. 미술관 바닥을 뚫고 어떤 남자가 두더지처럼 확 등장을 합니다. 얼굴을 보면 마우리츠오 카텔란의 모습인데요. 이 작품은 어쩌면 한 번도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카텔란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은 엉뚱하면서도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카텔란의 작품 중 이번에 리움미술관에도 온 작품인데요.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히틀러입니다. 속죄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히틀러. 이 작품은 1999년 폴란드에서 전시가 돼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히틀러가 회개를 한다고 죄가 씻겨지냐? 유대인 희생자를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비판을 받았는데요. 뒤에서 보면 약간 몸이 작아서 소년 같지만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가 히틀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어릴 적 로마 카톨릭 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종교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양면성을 풍자하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일부 사람들은 히틀러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줘서는 안 된다 라면서 비판을 했던 작품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카텔란의 전시에서 이 작품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인형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입니다. 바로 갤러리스트 마시모 드 카를로인데요. 이 작품은 실제 카텔란이 갤러리스트를 벽에 테이프로 꽁꽁 붙여놓고 이제 결박을 한 거죠. 작품의 제목은 완벽한 하루입니다. 작가에게는 갤러리스트를 벽에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한 게 완벽한 하루였다라는 의미였을까요? 갤러리스트를 벽에 붙여놓으면 갤러리스트는 일을 할 수 없겠죠? 즉 현대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즉 작품을 팔아야 하는 갤러리스트를 벽에 묻혀놓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작가에게는 완벽한 하루였을까요? 이 갤러리스트에게는 최악의 하루였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갤러리스트가 승낙해서 진행된 일이지만요, 실제 온종일 벽에 붙어있던 갤러리스트는 기절을 했고 병원에 실려갔던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갤러리스트와 작가가 친했기에 가능한 프로젝트였고 작품이었지만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제가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EBS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국내에서도 가장 유명하게 된 작품인데요. 제가 2019년에 마이애미 바젤에 갔을 때 실제 페로탄 갤러리에서 이 작품을 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저도 좀 줄을 서볼까 했는데 진짜 줄이 너무 길어서 서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유키즈 온 더 블럭과 EBS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각종 레스토랑에 이런 퍼포먼스를 따라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실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 작품을 좀 패러디하는 그런 다양한 작품들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영상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이 바나나 작품이 또 어떠한 이미지들을 양산하는지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바나나를 벽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될 수 있다, 없다, 찬반 토론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벽에 붙인 바나나는 실제로 1억 5천 정도에 팔렸습니다. 이것도 에디션이 있고요. 당시에 이제 과연 이것을 산다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누가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이 작가를 좋아하고 이 작가를 지지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며, 이 바나나에게 1억 5천을 지불한 게 아니라 이 바나나를 벽에 붙이는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값이다. 또 이 벽에 붙인 바나나를 1억 5천에 컬렉팅한 그 컬렉터의 행위가 전 오히려 예술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술작품을 보고 판단하는 건 다양한 사람의 몫이지만요, 카텔란 역시 진정한 예술작품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묻는 작품 같아서 저는 2000년 이후에 뱅크시의 작품을 파쇄했던 사건과 카텔란의 이 벽에 붙인 바나나 사건은 영원히 좀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될 만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사랑한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요, 본인의 얼굴을 작품에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코가 좀 크고 얼굴이 좀 긴 이 남성이 작품에 항상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작가 본인 자신입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예전에 한때는 강연에 본인이 가지 않고요, 친한 큐레이터를 대신 내보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카텔란의 얼굴을 잘 몰라서 누구를 내보냈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마시밀리아노 존이라는 큐레이터가 마치 카텔란인 것처럼 강연회에 갔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크게 이제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카텔란의 작품에 카텔란의 얼굴이 워낙 많이 등장하니 저거 카텔란 아닌데 하면서 이제 밝혀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 큐레이터가 대신 가는 일은 없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텔란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장난을 현대미술계에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악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작가의 가장 좋은 점은 은퇴가 없다라는 점인데요. 보통 회사는 나이가 차면 퇴직이라는 게 있지만 예술계의 작가는 죽기 직전까지 퇴직이 없죠. 죽고 나서도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면 그 작가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앤디 홀도 그렇고 백남준도 그렇고 피카소 역시 그렇죠. 근데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은요, 은퇴한 적이 있습니다. 구겐하임에서의 회고전 때 자신의 작품을 모두 매달아 버렸어요. 마치 교수형에 처해진 것처럼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 전시를 끝으로 은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왜 은퇴를 하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쉬움은 잠시, 5년 뒤에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은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은퇴를 한다는 건 내가 다시 놀이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재밌게도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복귀작을 도둑맞습니다. 바로 이 황금 병기인데요. 여러분은 이 병기를 보면 당연히 떠오르는 작품이 한 점 있죠. 바로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샘은 실제 소병기로 만들어졌지만 이 작품은 실제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아메리카인데요.
2016년 103kg의 황금으로 병기를 만들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설치를 했었고요. 값비싼 황금에 병기라는 기능을 부여해서 누구나 좀 쓸 수 있는 체험형 예술 작품이 된 거죠. 당시에 금값만 해도 47억, 작품 가치로는 71억 원 정도 됐다라고 이제 밝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부의 불균형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카텔란의 이 황금 병기가 전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생가 블레넌 궁에서 전시 중에 도난을 당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풍자하는 작품이 물질 만능을 탐내는 사람들에게 도둑을 맞은 거죠. 너무 재밌는 사건이죠. 그래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이 황금 병기는 도난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갤러리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롱 갤러리라고, 이름 자체도 좀 웃기죠. 잘못된 갤러리라는 뜻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강연회 때 마우리치오 카텔란처럼 등장했던 큐레이터 기억나시죠? 이 큐레이터와 함께 알리스 포트닉과 함께 롱 갤러리라는 비영리 공간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이 갤러리가 없어졌는데요. 사실 아주 작은 갤러리였어요. 뉴욕 첼시 웨스트가의 20번지의 총 면적은 고작 0.27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갤러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실제로 문은 늘 닫혀 있었지만요, 유리는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전시 공간이 있었고요. 진지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술적 경험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갤러리였지만 작품을 사고 팔거나 작가를 소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전을 치른 작가는 무려 40명 정도 됐고요. 아트페어에도 참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죠. 이 롱갤러리는요, 2004년에 두 번째 프리즈 아트페어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 이 롱갤러리가 이 건물이 통째로 팔리면서 사라지는데요. 테이트 뮤지엄으로 이 롱갤러리를 옮겨서 영업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롱갤러리 이미지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작았던 이 갤러리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잡지 편집인이기도 합니다. 이 잡지 이름이 참 재밌어요. 갤러리 이름도 재밌었지만 잡지 이름도 재밌습니다. 토일렛 페이퍼입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종이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언제든지 쓰고 버려도 되는 어떠한 페이퍼라는 의미인데요. 2010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피에르 파올로 페라리와 공동 작업을 합니다. 난해하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가득한데요. 카텔란은 잡지 편집을 하면서 본인이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좀 해방되었다고 해요. 점점 유명해지다 보니 아무리 장난기 넘치는 마우리치오 카텔란이어도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었을 텐데, 이 토일렛 페이퍼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멋진 예술작품, 훌륭한 예술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카텔란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어디에든 있고 사용 후 마음대로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늘 멋진 작업을 해야 하는 예술가로 살아야 하는 카텔란에게 이 토일렛 페이퍼는 어쩌면 아주 훌륭한 배설구인 거죠. 우리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리움미술관의 마우리치오 카텔란 전에 꼭 방문하셔서 자세히 감상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